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인신 감금, 옥중투쟁 1652일째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 D-154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전국의 시도당 사무실이나 사무실에도 대통령 선거 D-154 이런 일정들을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 그 선언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사진들을 많이 찍어주시고 많은 유튜버들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 그림들도 잘 활용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월 4일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또 시대의 소명을 가지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 우리 당 외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라는 평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자들 사회에서 중앙일보가 우리를 비아냥거리지만은 1%가 머리를 흔드는 상황들이 옵니다. 근데 중앙일보의 1%는 잘못된 표현이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그대로 표현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이번 대선에 전체적인 머리를 흔들고 돌풍을 일으켜서 저는 우리 공화당으로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치를 35년을 했고 국회의원 12년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 투쟁의 세월을 5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우리가 겪어왔던 많은 상황들을 보면은 시대가 도래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지켜왔던 그 투쟁, 또 애국심, 또 가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더라. 지금 양당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한 정당 구도가 이번에 부정부패의 사설에 혹은 대장동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서 나오는 부패 사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정당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옵니다. 어제 제가 대구에 매일신문하고 인터뷰를 했고 그제는 유시스 통신사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기자를 만난 게 몇 개 신문사를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지금 상황이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이제 국민들이 특히 우파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패한 정당 또 투쟁력도 없고 국가에 대한 정체성도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는 이러한 정당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 공화당은 10월 4일 날 저 조원진이 정권교체와 정치교체, 정치혁명을 동시에 완샷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의 5년의 투쟁이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말 고통스러운 침묵 투쟁이 뭔가 결실을 맺을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시기보다도 굉장히 상황 여건이 좋은 상황이다.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어떠한 세력들과 우리가 연대를 하고 또 어떠한 세력들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의 지도부는 또 최고위원이 있고요.
당의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사무처가 있고 중앙당직자가 있고 있는데 당은 아무튼 시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당이 당대표를 중심으로 가듯이 시도당은 시도당 위원장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도당 위원장님들도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은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현재의 시도당 위원장님들 중심으로 가야 된다. 뭐 저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전임 시도당 위원장도 있고 현재 시도당 위원장도 있는데 그런데 아무튼 전임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중앙당직에 그 경험을 맡아서 중앙당직을 맡아서 당에 또 헌신하시면 되고요. 또 당대표가 이제 변하듯이 시도당 위원장님들도 이렇게 서로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은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조원진 당대표는 그렇게 지금까지 고생했는 시도당 위원장을 왜 외면하냐 하는데 저는 뭐 한 번도 그래 외면해 본 적이 없어요. 제 마음에요. 저랑 같이 시도당 위원장님들 했던 분들은 초창기 멤버들부터 엄청 고생들 하셔서 제가 그 고생하시는 모습 한 분 한 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이나 그렇게 있어서 저는 중앙당직을 맡아서 해주집사에서 중앙당직을 맡아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게 시민단체가 아니고 정당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가지셔야 됩니다. 정당은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정당은 당의 가치와 당의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또 당원은 또 거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정당원들끼리 이런저런 의견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은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저기 글자 있지 않습니까?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정당이거든요. 같은 이념과 가치와 또 우리한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이 우리 동지들의 그 끈끈한 결속력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같은데 사람이 바뀌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당대표가 그만두면 우리 공화당은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에는 사조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조직 있는 거 보셨어요? 본인들끼리 무슨 이름 해가지고 본인들끼리 만들지만은 제가 거기에 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정당은 절대로 사조직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요. 뭐 어떤 사람들 우리 공화당 조원진이가 뭐 사당한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당원분들한테 제가 잡혀 있는 겁니다. 왜 잡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치 위대한 당원이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 공화당 같이 훌륭한 당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다고. 우리 당원분들하고 같이 있고 거기에 또 대표를 맡고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작은 애국심, 작은 애당심 내려놓자. 대의로 가야 된다. 대의는 뭡니까? 정당은요. 정당의 가치와 이념으로 가야 되고 그 정당의 대표나 시도당 위원장이나 지도부, 정당의 최고위나 지도부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원칙을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지켜왔다 이렇게 보고 아마 지금 당을 떠났던 분들이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요. 제가 그분들에서 제일 많이 알아요. 그런데 잘못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제가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잘못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지라는 뜻은 잘못은 까발리는 게 아니고 잘못은 덮어주는 거고 용서해 주는 거고 또 잘한 것은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그것이 동지고 그것이 동지들이 모고 있는 정당이다.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그러한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당원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투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해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정당 역사 73년 동안요, 이렇게 자생하고 자립하고 이제 자강 단계에 당당하게 대통령 후보를 내고 앞으로 당당하게 원내 교섭단체를 더하고 정권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변 둘러보십시오. 그냥 지식인들 떠드는 사람들끼리 모여가 정당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 애국심을 가진 그러한 민초들의 정당이 갖춰지면요, 이거는 엄청난 무서운 정당이 되는 겁니다. 2016년 그 투쟁의 상황을 보면 5년이 된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정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당원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감정이라 조그만 차이가 있는 것은요, 대의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이 우리 민초정당이 우리 민초정당인 우리 공화당이다. 그 정당이 자생할 때 처음에 만들 때 얼마나 고생들 했습니까? 제가 우리 공화당 마로니에서 태극기 집회하고 행진하면은 거의 80%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보고 돌았다 그랬어요, 전부. 지금의 상황은요, 그 80%의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뤄낸 겁니다. 너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조은진이가 옳았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그래도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거 논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요, 그것도 맞지 않아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우리를 발로 차버렸지. 우리는 국민의힘 보고 항상 애정을 가지고 충고를 하고 이래 하는데 국민의힘의 알라 같은 아들이 저는 벌써 알라 같아요. 윤석열이도 알라 같고 홍준표도 알라 같고 유승민은 더 알라 같고 이준석은 알라도 뭐 나는 그런 알라도 처음 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정말 애들 같아. 애들 하는 짓거리들이. 나라가 말이죠. 이 위난에 있는데 무슨 뭐 왕자 노름이나 해갖고 말이야. 손가락질이나 하고 뭐 학문 취미 얘기나 해갖고 이게 무슨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제가 정치 오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것이 그들의 민낯이에요. 우리 공화당에서 만약 그랬다 하면은요, 우리 공화당 유튜브나 막 방송에서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저놈의 새끼는 어디 손에다가 왕자 찍이나 적고 다니고 말이야. 학문 침 놓는 사람이나 쫓아다니는. 그랬으면은 막 시끄러워 죽었을 거야. 이게 무슨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위난에 정말 이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제일 야당이란 자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도 제일 야당 공천 되니까 그런 거 그렇게 저렇게 아나무인이고 부정부패해도 숨기면 되는 줄 알고 국민들이 손가락질하고 코미디 한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것도 모르고요. 그냥 후보만 되면은 대선 후보만 되면은 뭐 국민의힘 후보만 되면 저절로 정권 교체되는 줄 알고 제발 국민의힘이 알라의 시대를 좀 종식시켜라. 알라더라. 응? 이제 국민의힘 보고는 알라들의 집단이라고 봐야 돼. 알라들 코미디를 하고 있잖아. 코미디를. 우리가 앞으로 제가 상실의 시대, 분노의 시대가 제 연설 그 후보 선언문에는 대통령 그 출마 선언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이 시대가 정치 자선 기능의 상실의 시대예요. 이제 정치권이 스스로 자성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법치, 정의 기능의 상실이다. 법치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 양아치 마피아들이 법피아들이 나라를 이렇게 많거든. 헌법재판소의 불법 탄핵, 대법원의 그 말도 안 되는 법치 논리를 갖다 대는 그런 상황들. 경제는 사회주의 신케인즈 이런 갖다 대가지고 사회주의 경제 실험장을 만들어. 경제의 성장 기능, 경제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 기능이 상실해 버린 거예요. 복지 부분은 포퓰리즘으로 돈만 퍼주니까 곡간이 피어가지고 이 복지계
지속 가능 기능이 상실한 겁니다. 복지에. 문화는 다양성이 상실했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의 계층 간 사다리를 어쨌든 기회의 균등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계층 사다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사회적 계층 이동, 계층 상승할 수 있는 계층 이동의 상실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부동산 문제나 일자리 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층의 상승 기능이 상실했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접고 희망의 시대로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다. 그러면 그 희망의 시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의 공식 후보가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상실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비전 발표회를 제가 갖겠습니다. 그것이 국민들께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대통령 후보의 그러한 비전 발표회가 될 겁니다. 이러한 정의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 6가지의 상실의 시대가 원인부터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원인을 알고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원인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서 미래의 시대, 희망의 시대로 만들 건가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